자,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요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 가지고 x의 범위를 알면 뭘 알 수 있구나, y의 범위를 알 수 있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봐봐.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그냥 좀 생뚱맞은 K라는 문자였고요, 여기는 뭐 생뚱맞은 S라는 문자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누구의 범위를 가지고? 그렇지, S의 범위를 가지고. S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구나? 그렇지,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겠어.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y는 해가지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요. 제곱돼 있고 마이너스 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그러니까 내가 x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한다는 거는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저기 있는 쟤의 뭐를?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 있는 얘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x축이랑 이게 뭐가 되는 거야? y축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s축이랑 뭐가 되겠어? k축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x의 뭘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y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얘를 구하려면 나는 뭘 알아야 된다고? 여기 있는 얘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 그치?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요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건 해본 적 있음 없음? 없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치환하기로 했어요. 치환하기로 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얘 있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를요. 뭐라고? 그냥 t라고 한번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식을 t라고 집어넣은 결과의 식을 여기다 써보면은 y는 뭐가 되겠어요? t 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는 x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얘는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뭐겠어? 그럼 t의 범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겠구나,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못 그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그래프는 다 2차 함수들이니까 그릴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x축, y축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x축, t축 이런 건 안 그려. 대신 무슨 축 그려? 대칭축 그려. 자, 최고차의 개수만 봅니다. 양순이, 음순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 끝. 대칭축, 이렇게. 얼마예요? x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x의 범위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에서 x의 범위가 뭐였어? 마이너스 1에서 뭐였어? 2 사이였어. 그지? 여기다 표시해주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두 칸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여기서 한 칸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x는 어디까지? 2까지.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제일 높은 값,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낮은 값,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 되면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 어떻게 뭐가 됩니다. 1 플러스 2 더하기 3 되면서 얘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2를 집어넣어볼까요?가 아니라 1을 집어넣어볼까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니? 2가 되나요? 됐습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였을 때 t의 범위는 뭐가 되는구나? 2에서 6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t의 범위는 2에서 6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반복해 줍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얘 대칭축 어디에? 일단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이라고 했고요.
대칭축 봤더니 t가 얼마일 때가 대칭축이야? 2일 때가 대칭축이야. 근데 여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2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 6까지였어. t가 얼마일 때? 6까지. 또 유효한 그래프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제일 높은 이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되면서 이 범위가 y의 범위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t에서 y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끝나요?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어 보세요. 66에 36에다 마이너스 24에다 마이너스 2네요. 얼마 됩니다? 10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y의 범위는 결론 뭐가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10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얼마고? 10이고 최소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6. 두 개 더하면 3. 이렇게 구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귀찮은 문제. 왜? 똑같은 짓을 두 번 시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두 번 연달아 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몇차 함수까지만 2차 함수까지만 배웠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까지만 배웠으니까 여기서부터 얘를 한 번에 그릴 수 없으니까 얘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구나.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할 거고 치환한다는 것 자체가 함수를 두 개로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이제 수학 하에서 합성함수 쪽 가면 다시 이거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죠. 치환한다는 건 함수를 몇 개로 쪼갠다? 두 개로 쪼갠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있잖아. 밥을 먹을 때 한 번에 있잖아. 한 번에 밥 한 공기 이거 다 넣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요. 그죠? 우리가 씹을 수 있는 만큼으로 나눠서 한 번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자. 여기서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그냥 있잖아. 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혹은 최소값이겠죠.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었다면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는 일단은 뭐였냐면 이 식의 정체는 일단은 뭐였어? 다항식이었거든. 다항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다가 좀 이상하잖아. 다항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항식인데, 그죠? 그래서 얘는 다항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냐면 하나의 함수로 봤으면 좋겠어요. 함수로 봐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y 그대로 하나 박아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 함수에 뭐가 궁금하구나, 최소값이 궁금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에 뭐가 궁금하다면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면 나는 거기 있는 걔를 다항식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항식을 뭘로 생각해? 함수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y는이라고 하는 게 생략돼 있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 하면 되겠어? 당연히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얘 대칭축 찾아주세요. 대칭축 얼마나요? 1이네요. 대칭축 1이네요.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겠지 뭐.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봤어. 그때 얼마 나와요? 1 나옵니다. 1. 그죠? 최소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어떤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뭘로 봐라? 다항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라? 하나의 함수로 봐주세요.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해가지고 어떤 뭐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해. 그냥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개념으로 뭐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일단 선생님이 팁을 하나씩 알려주는 거야. 오늘 여기서 팁 1. 얘는 뭐라고? 다항식의 최대가 궁금하면 일단 뭘로 봐주세요? 그 다항식을 함수로 바라봐주세요. 오케이? 함수로 바라봐주세요. 그래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거라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소거. 그러니까 문자를 소거한다.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거거든. 그럼 문자를 소거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소거되는 문자가 가지고 있던 범위에 범위에 주목해 주세요. 항상 주목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얘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입니다. 팁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인 상황이에요. 알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문제에서.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얼마다 2다 지금 이렇게 돼 있었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2x-y의 제곱의 최대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팁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 거야. 그치? 두 문자가 아니라 몇 개 문자? 한 문자.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었을 거야.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두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최대치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에서 만만한 거 하나를 뭐 할 거냐면 소거할 거야. 오케이? 만만한 거 하나를 소거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x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니? y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x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y를 소거하게 되면은 식을 이제 y를 소거한다는 거는 y는으로 표현한다는 뜻이고 2-x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겠어? 아니잖아. 그치? x는으로 표현해서 2-y라고 놓고 여기 있는 얘를 x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더 편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한 문자로 일단 고정을 좀 시켜볼 거야. 한 문자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를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일단 바꿔주긴 할 건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제곱에 플러스 2에 2-y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얘 최대 최소가 궁금합니다. 최대 최소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팁을 잘 봐봐. 문자를 소거했지 지금. 문자를 소거했어. 범위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지금 x라는 문자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지금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냥 이것만 갖다 쓴다면 얘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얘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 쓴 적 있어? 없어? 없지. 맞아? 이 조건 쓴 적 없지. 그러면 오답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뭐 해주세요? 신경 써주세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신경 쓰느냐? 소거할 때 있잖아. 소거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았구나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2보다 넘어간 거야. 2보다 다시 얘가 넘어간 거니까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반대죠. 넘어간 거니까 y가 2보다 작고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x의 범위였어 분명히. 나는 지금 범위를 뭘 받았어? x의 범위랑 y 범위를 받았거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얘에서 y를 다시 x를 소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x를 소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바꿔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결국 이 범위가 아니라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건데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말로 해석해줘야 돼요. 이걸 놓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죠? 오답이 그냥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꼭 신경 써주세요. 어쨌든 그럼 문자가 이제 하나로 바뀌면서 범위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치수 구해달라는 문제니까 여기는 이 문제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 문자잖아, 그렇지? 한 문자잖아.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줘? 대칭축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에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였어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였어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0 집어넣으면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2 집어넣으면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4네요. 그죠? 4가 최대값이고요. 그럼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어려워요, 이거. 오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걸 놓치기 쉬워서 어려운 것 뿐이거든.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주목해봐, 얘들아. 다시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의 최대치수는 이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생각. 오케이?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은 최대치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문자를 소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기는 얘는 여기는 소거되는 문자가 y에 대한 범위로 바뀌어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범위 바뀌는 것까지 꼭 신경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보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자 다시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실수 a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주지 않아도 무조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알았죠? 그냥 수학에서 대화를 하려면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기본이에요, 기본. 오케이? 다시. 자, 봐봐. 여기는 이 상황에서 x 더하기 2y 제곱이 1이라고 줬고 내가 궁금한 건 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최대 치수가 궁금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내가 뭐였으면 좋겠고 일단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었으면 좋겠고 맞죠?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었으면 좋겠는데 문자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소거할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x를 소거하는 게 편할까요? y를 소거하는 게 편할까요? y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죠. 왜? 여기서는 이 y 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1-x라고 놓으면 되고 거기 있는 걔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끝날 테니까. 맞죠? 근데 있잖아. 소거할 때 항상 뭐 신경 쓰라고? 범위 신경 쓰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가 일단 뭐라고? 1-x라고 했어요. 분명히. 얘가 얘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서 주지 않아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예요. 라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알았죠? 나는 지금 2x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소거할 거란 말이야. 통째로 소거할 거란 말이야. 2x 제곱이라고 2y 제곱이죠. 2y 제곱이라는 걸 소거할 건데 2y 제곱에서 y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범위가 숨어있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이 범위 때문에 여기 있는 얘의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알죠? 일단 가보자.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소거 한번 해볼게요. 식 어떻게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제부터 나는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그죠? 대칭축 어디니? 그렇지. 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 최소값은 얘입니다. 2분의 1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넘어가면은 x가 어떻게 돼야 돼? x가 1과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생각해 준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 최소값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현재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치환했는데 그 범위가 반대로 됐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얘 범위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때 최소값은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여기는 얘 범위 놓쳐도 이거 놓쳐도 상관없이 똑같이 답이 나오겠지만 개념적으로 그건 틀린 개념입니다. 그렇죠? 틀린 문제. 그 문제는 틀렸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서술형에서 그냥 이거 빼먹었다 그럼 이건 무조건 강점 요인입니다. 오케이? 해서 여기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자를 소거할 때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범위가 있을 거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꼭 내가 소거시킨 나머지 문자에 대한 범위를 꼭 바꿔주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들여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 소거는 진짜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되게 신경 쓰면서 해야 돼. 그렇죠? 문자 소거하면 되겠지 뭐 시험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막 하면 된다가 아니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꼭 반드시 알아주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넘어갈게요. 이건 똑같은 문제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케이스는 12번으로 가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글이 좀 길어요. 그죠? 글이 좀 길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렸을 때 t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물체까지 높이는 얘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y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지금 가만 보니까 t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 t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죠? t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럼 난 뭘 할 수 있겠다?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게 이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나한테 뭘 줬어? 시간의 범위를 줬어. t의 범위를 줬어. t의 범위가 뭐래요? t가 뭐래? 3에서 6 사이라고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물체의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가 궁금하대. 그 높이를 뭐라고 했는데 y라고 했잖아. 그지? 나는 y의 범위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이 함수 하나 필요한 거예요. y는 뭐야?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40t라고 하는 이 함수 하나 가지고 이 범위를 가지고 얘 구해주세요. 그냥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만 해주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얘 대칭축 얼마예요? 4네요. 그죠? 얘는 위로 볼록일 거고 여기는 얘 대칭축 얼마?
4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t의 범위가 3에서 어디까지? 3에서 어디까지? 6까지라고 해서 6부터 튀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의 범위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 제일 큰 높이는 언제? 4 넣었을 때 나오고 제일 낮은 높이는 언제? 6 넣었을 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4를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80 플러스 80 되겠네요. 그죠? 그죠? 다음 6 넣어보자. 6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되니? 얼마? 60이 최소값은 60이 되고요. 최대값은 80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죠? 이거는 그냥 활용 중에서도 그냥 생 활용. 진짜 쉬운 거. 우리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문제구나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13번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고 갈게요. 봐봐. 자, 길이가 12인 선분 AB에서 AB 위에 점 C를 잡아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넓이합이 최소가 되는 AC 일부이죠. 얘가 이렇게 잘려 있죠. 이렇게 잘려.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니까 여기는 이 길이를 당연히 x라고 놓을 거고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궁금한 거 x라고 놓을 거고 여기는 이 길이는 12-x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 넓이는 뭐가 됩니다? x의 제곱이 됩니다. 더하기 이 넓이는 뭐가 될까요? 12-x의 제곱의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넓이의 합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가 되는 순간이 궁금해요. 가만히 보니까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다항식. 그죠? 근데 얘 다항식에 뭐가 궁금해? 최소가 궁금해. 그럼 여기는 얘를 뭘로 본다? 함수로.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함수에 뭐가 궁금하구나? 최소값이 궁금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얘가 x의 제곱이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달아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4 x에다가 더하기 144잖아. 그지? 선생님은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봐봐. 어차피 있잖아. 어차피 대칭 축에서 최대가 되는 최소가 되는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대칭 축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x 값이 얼마일 때 요 값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나는 지금 최소가 되는 최소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의 그 x 값이 궁금하군요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최소가 되는 이 순간에 그 x 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결국 뭐겠어? 대칭 축이랑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대칭 축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계산 안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요거 하니까 2분의 3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어쩌고 마이너스 2a 대 b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네요. 그죠? x는 4cm일 때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별거 없어요. 최소가 되는 그 최소값도 궁금하다면 끝까지 계산만 다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겠어? 다항식의 최소가 궁금했으니까 그 다항식을 뭘로 봐주세요? 함수로 봐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고차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 일단 너희가 고차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일단은 그렇죠? 봐봐. 우리가 태초부터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태초부터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몇 차밖에 없습니다. 1차밖에 없습니다. 그죠? 1차밖에 없었는데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이 뭐였어? 어떤 흐름 때문에 그랬어? A, B는 0이라고 하는 걸 뭘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얘를 A는 0 또는 B는 0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여기가 각각 1차 다항식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현재 2차 방정식이지만 여기 1차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두 개를 쪼개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A, B, C가 0이었다면 여기 얘는 뭘로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1차 3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3차 방정식 마찬가지. 4차 방정식 되겠죠? 5차 방정식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다항식의 어떤 방정식이 되어버렸다면 거기 있는 걔는 무조건 내가 근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봐봐.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일단 봐봐. 목표가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어디까지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최소 어디까지? 2차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 최소 2차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왜? 이제는 우리는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을 발견했을 때 걔를 최소 2차가 되게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쭉 있었을 때 얘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게 1차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1차인데 여기는 2차, 여기는 2차가 되더라도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제 난 2차 방정식 풀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여기는 고차 다항식이 있었으면 거기는 걔를 뭐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다면 나는 충분히 나머지 얘네들 때문에 근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고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잘하려면은 결국 뭘 잘해야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라는 걸 잘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인수분해의 원칙은 몇 가지 있었는지 기억나니? 첫 번째, 너무 오래됐지? 그지? 첫 번째, 인수분해의 5원칙이 있었어요. 인수분해에 5원칙이 있었어.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니요, 저 알아요. 알아요. 1번 뭐였어? 1번. 같은 일단 첫 번째, 공통. 있으면 묶어라. 공통 뭐? 인수. 그렇지. 공통 인수가 있으면 뭐 해주세요? 묶어라. 묶어주세요. 묶어. 느낌표가 이거 있어요. 봤어요, 다시. 아 그래요? 두 번째, 공통. 부분. 그렇지. 부분이 있으면 뭐 해주세요? 선생님도 치환. 치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복. 2차로. 그렇지. 복 2차식이 있었을 때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헐. 헐? 헐? 아, 이거 알아요?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실패했다. 그랬을 때 뭐 했었어?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변형을 했었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 복잡한 식이었을 때는 뭐 해주세요?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렇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라고 정확하게 잘 읽어줬습니다. 머릿속에다 들어주세요.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반드시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섯 번째가 뭐였니? 다섯 번째가. 조립제법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인수 뭐랑? 정리랑 인수 정리랑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었어요. 일단 차이를 보자면 복잡한 식이라고 하는 건 문자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 2개 이상이어야 돼. 차수는 뭐 상관없고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언제?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다항식이었어요. 한 문자에 대한 고차 다항식이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인수분해의 5원칙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 인수분해만 잘해줄 수 있으면 고차 방정식을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인수분해 5원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뭘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x-1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쪼개진다고? 저렇게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x-1이 0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로 쪼개질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야? 1이죠. 1.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겠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3i가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 하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근 몇 개?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 어디까지는 2차까지는 어떻게 무조건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됩니다? 1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차방정식 인수분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뭐 해볼까? 플러스 뭐 해보지? 4x에다가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4 정도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얘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이기 때문에 5원칙 중에 5번째 원칙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으면 괜찮겠다, 그죠?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니까 1이랑 4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럼 1이랑 5랑 그 다음에 4랑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로도 괜찮겠네. 그죠? 그러니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4랑 마이너스 4가 되면서 0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한 번, x 더하기 1 한 번, x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x값 1이 될 거고요. 얘가 0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0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차식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근은 몇 차만 구할 수 있다고? 현재 1차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1차 방정식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해결할 땐 반드시 뭘 해줘야 되겠어?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2차까지는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어? 근 구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이라는 막강한 툴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차까지, 최소 2차까지는 인수분해만 해줄 수 있다면 고차 방정식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흐름 잡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 얘는 뭐 그냥 선생님 한번 설명하면 다 이해될 거고 뭐 이건 지금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거야 사실은. 그냥 이거 뭐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얘도 뭐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1번 풀어볼까 2번 풀어볼까? 하나만 해보자. 둘 다 2번 해볼게요. 2번. 왜요? 자 여기는 1번 해줘 1번. 1번? 아 1번 가고 2번 2번이 더 어려워? 아니 이분이 더 나. 아니 2번 더 길잖아. 아, 아 1번 씌워 그냥. 다 할게요. 뭐 넣으면 될까 봤더니 딱 봐도 뭘 넣으면 되겠어? 1 넣으면 되겠다. 그치?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랑 6 이걸 뭘 가지고 1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그죠? 1이랑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됐죠? 근데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 이제? 한 3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왜요? 3을 넣어볼게요. 1이랑 3이랑 2랑 6이랑 이거 딱 됐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쌤 계산했죠.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와 아무 생각 안 들. 아무 생각 안 들어. 이거 보면서 아 저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라는 생각 안 드니? 얘 보면서 요거 생각 들잖아 그지? 요거 머릿속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아니요. 딱 봐도 2랑 3이잖아 그지? 2랑 3이잖아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3이 그러니까 3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많이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2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봐봐.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뭐지?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1,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되겠죠? 0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거 왜냐면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누가 봐도 x 플러스 2에다 x 마이너스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보면서 다음 거는 그냥 연달아 3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 여긴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5죠.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거 쉼표로 하거든. 원래 쉼표는 수학에서 and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근이라고 하면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거든.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편의상. 서술형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줘. 근데 이 정도는 허용하기도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근이잖아. 근. 그지? 근인데 1, 2고 3, 2고 마이너스 2다라는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1이면서 3일 수 있니?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허용해 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그렇다고 알았죠? 알고 있으면 좋겠어.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x 세제곱 여기도 얘도 뭐 넣으면 되겠어요? 보니까 1 1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저 봐봐 처음에 1 넣으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뭐냐면 이 개수들을 다 더해봐. 빵 되죠? 요거 1이 있잖아. 요거 1이 있잖아. 그치? 이 개수들을 다 더해봐. 빵 되죠? 그럼 1 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수들을 다 더해봐. 그러면 1, 빵 되잖아. 그치? 그럼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뭘 가지고 1을 가지고 해보자.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인수가 될까 안 될까? 딱 봐도 봐봐.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든다고?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6이구나. 이게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 인수분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왜 안 돼? 해봐 왜지? 해봐. 안 되잖아. 딱 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는 1, 요거 1, 근 하나 가졌잖아요.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해요? 분의 공식 써요. 그죠? 분의 공식 씁니다. 어떻게 됩니다? 2a, a분의로 가자. 짝수분의 공식 가자. 얘는 뭐가 돼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b제곱 9, 마이너스 15 ac 됐습니다. 아 오케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만? 최소 2차까지만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어렵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필수형이 2번에다가 별표를 5개만 쳐주세요. 5개만 쳐주세요. 보자. 자, x-2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a 는 0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근 하나 나오지. 그죠? 여기서 x는 2라는 근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 여기서 근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 모르니까 가정합니다.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뭘 갖게 해주세요? 중근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중근이라면 여기 있는 얘 뭐가 한 별씩이 0이 되면 됩니다. 이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자꾸 꽂히냐면 알파는 베타다 있는 여기는 이 상황에 자꾸 꽂혀버려요. 오케이? 여기에만 꽂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다시 잘 봐봐. 이 세 개의 근 중에서 중근을 갖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같을 이렇게 두 개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경우를 반드시 어떻게 나눠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가 그냥 그대로 뭘 가지면 첫 번째로 중근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얘는 중근을 가질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두 번째 2를 뭘로 가지면? 근으로 가지면 그래도 중근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나요? 요거 두 개. 여기서 지금 요거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여기 있는 얘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건 누구나 잘하니까 여기 있는 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시 한번 봐봐. 어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문제는 1차와 몇 차로? 2차로 인수분해된 형태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만 가지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있었던 걸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중근을 갖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중근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말고도 얘가 0이 되는 근을 여기서 하나 더 갖는다면 여기서 중근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중근이 아니더라도 얘가 알파랑 베타였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더라도 여기 있는 얘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였다면 이렇게 중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 얘들아.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괜히 쓰는 거 아니거든. 선생님이 방정식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꼭 가져야 될 관점 3가지 설명한 적 있잖아. 첫 번째가 뭐였어? 그는 구하지 말고 가정해라 이런 얘기 했었지.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써요. 오케이? 2랑 알파랑 베타 이렇게 써.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 3개 중에서 중근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거 2개가 같거나 이거 2개가 같다. 선생님 이거 2개 같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치? 어차피 이거 2개가 같거나 이거 2개가 같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맞아, 내가 가정한 2개 중에 하나가 이었구나 라는 뜻이 될 테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요거 2개가 같거나 요거 2개가 같거나 요 2가지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대로 한번 가봅시다. 얘가 중근을 갖는다. 3차원에서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갖는다. 얘 중근을 가지려면 얘 판별식, 그래서 4분의 D공식이 뭐가 돼요? 4-4A가 되겠다. 그치?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됩니다. A 값이 얼마구나? 1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두 번째, 2를 근으로 간다.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요? 얘는 어떻게 해결해요? 얘들아, 방정식에서의 근의 의미가 뭐였죠?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개념부터 써놨어요. 방정식에서 근의 개념은 뭐 해주세요? 넣어주세요. 넣었을 때 0 되는 데가 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 뭐가 되겠어? 4 더하기 8 더하기 4a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얘는 a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해준 값이 내가 원하는 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이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야. 오케이? 꼭 기억해 줄게. 얘가 중근이라고 끝내지 말고요. 여기서 얘랑 같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의 근이 여기도 하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 개념은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나는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미적분하게 수학 2 넘어가서 미분 적분 들어가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 개념이 또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된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가 중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돼 있었어. 근데 봐봐. 보통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이런 식을 소외 집중 이런 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가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거든. 그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구나, 조립제법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어요. 그치? 하지만 여기는 얘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여기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한 문자가 그게 하나였다면 여기는 얘는 이 정도는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얘를 바라보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걸 인수분해할 때 뭐 해봐? 여기는 얘에 뭘 집어넣어? 얘 약수를 막 집어넣어 볼 거 아니야. 0 되는 거 찾으려고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 약수를 막 집어넣어. 이제 여기는 얘 약수를 막 집어넣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얘가 빵 되려면 잘 들어. 여기는 얘가 빵 되려면 결과가 빵 되려면 K가 없어져야 되지. K가 없어지려면 X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지. 그럼 1을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K가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X값을 일단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K랑 2K가 사라질 거 아니야. 여기는 얘가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사라지겠네. 그지? 0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요. 여기는 얘 뭘 집어넣으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싶었을 때는 뭘 해봅니다. 당연히 이 K, 문자가 사라지게끔 하는 X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1 다음에 뭐 써야 되죠? 지금 조립제법 쓰려고 합니다. 1다음 뭐 써야 돼? 마이너스 아우 그렇죠. 0 써야죠?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와. 조립제법 할 때는 항상 차수를 신경 써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다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빵 된다며 1이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니까 0 되는 거 확인했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에다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해놨어요. 지금.
그럼 다 된 거야. 여기까지 됐으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졌잖아. 맞아요? 아까 문제랑 똑같아졌지? 얘가 중근 갖고 싶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가 뭐거나 중근 자체로 같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얘 뭐가 한 근이 1이거나. 됐죠?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쓰면 뭐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k 이렇게 되나요? 얘가 0대 됐어요. k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싶었어요. 1을 집어넣어 봅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k 값은 얼마가 돼도 되는구나? 1이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문제, 앞의 문제랑 완전히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팁 뭐라고요? 요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찾아갑니다. 됐습니다. 이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하나씩 다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유제 8-3번 풀라고 했는데 8-3번 지금 선생님이 풀어줄게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문제 다시 줄게요. 자, 얘를 중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봐봐. 얘가 있잖아. 난 근을 알고 있지. 선생님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뭐였어요? 얘들아 기억나요? 뭘 알면 뭘 할 수 있다.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근을 알고 있거든.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얘가 다시 여기다 쓸게.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b라고 돼 있거든. 여기는 얘가 x 플러스 2는 2개 가지고 나머지는 몰라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지금 무슨 식이라고?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뭘까요? 다시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애였다면 내가 여기서 예원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 바라보는 거 얘는 예원이가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도의 차이야.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결과가 여기는 얘고 여기는 얘를 전개하는 결과가 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두 가지 각도로 바라보고 있어. 그지? 원래부터 얘는 어떤 애야? 같은 애야. 그럼 얘는 뭐라고요? 항등식이야. 근데 다시 이거는 얘랑 얘랑 같니?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은데 등호가 있어. 왜? 같게 하는 x값 찾아달라고. 이런 개념이 뭐라고? 방정식이다. 그렇죠? 등식을 꼭 구분해주세요. 여긴 얘가 뭐라고요? 항등식입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냐면 미정계수 결정, 항등식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얘가 이런 거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그냥 a, 마이너스 8, 3b 이렇게 있잖아. 그지? 조립제법으로 몇 번? 마이너스 2로 2번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나머지가 첫 번째 이 나머지가 0 되겠죠. 두 번째 여기는 이 나머지가 뭐 되겠어? 0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가보자. 1 더 1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겠네요. 넘어가서 얘는 4 뭐가 돼요? a 플러스 8인가요?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여기서 뭐가 됩니다? 4a 더하기 3b 더하기 8은 0입니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볼게. 1 넣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a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더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두 번째 얘도 0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a가 1이었으니까 b 값은 얼마였구나? b는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봐봐. 3차 방정식 문제였는데 중근 갖는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얘 갑자기 뭘로 바뀌어? 항등식 문제로 바뀌고 항등식 문제에서도 여기 얘는 지금 조립제법으로 그냥 여기 얘를 인수분해하는 인수분해 문제로 또 바뀌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될 식 자체를 그게 제일 어렵지. 수학을 하는데 항상 제일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너희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8-4번 풀어보자. 미안 8-5번 풀어보자. 봅시다. 자 보자. 여기 있는 얘를 뭐 하고 싶었어? 여기 있는 얘를 중근 갖게 하고 싶었어. 일단 난 저기 있는 쟤를 뭐 할 거야? 3차 방정식 있는 그대로 못 풀잖아. 그지? 인수분해 할 거야. 근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어때? 여기 문자가 여기저기 막 있는데 1차 식으로만 있었으면 내가 충분히 뭐 숫자 집어서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문자로 그러니까 2차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A를 넣거나 마이너스 A를 넣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넣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럼 A를 한번 넣어봐. 이제는 여기만 집중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러니까 2차항만 여기는 얘만 없앨 수 있게끔 만들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냥 A를 넣으면 어때요? A 세제곱 되죠? 마이너스 2A 세제곱 되죠? 그 다음에 또 A 세제곱 되겠죠? 없어지네. 맞죠? 그럼 A를 넣는 게 맞겠구나. 됐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A를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 지금 1이랑 1-2A랑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 A가 있었을 텐데 그냥 A를 집어넣어서 1, A, 그 다음에 1-A,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 없어지는 1들도 다시 A 되면서 빵 됩니다. 근데 괜찮죠? 그래서 얘는 x-a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ax 더하기 1 이렇게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됐으면 상황 종료지 뭐. 하나 근 A였고 다른 두 개는 몰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중근각계 해주세요. 중근각계. 여기는 얘네들이 같아도 됩니다. 여기는 얘가 중근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중근각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팁 하나만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쓰다 보면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판별식을 쓰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판별식 쓰기 전에 여기는 얘가 중근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 된다는 뜻이었고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건 뭐였어? 여기는 얘 반의 제곱입니다 이런 뜻이었고 여기는 얘 뭐라고 했어? 루트의 2배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 얘 루트의 2배면 얘는 2가 된단 말이지. 얘가 2가 뿔마 2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a가 뿔마 2다라고 그냥 한 번에 찾아도 상관없어요. 굳이 저 2차 방정식 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a의 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이거 전개해서 내가 인수분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뭐 하라고 했어? 여기서 그냥 1-a가 뿔마 2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풀이 자체는 꼭 습관대로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뭐가 되고요? 얘가 2였다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또 뭐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면 넘어가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개 나왔어.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1-a의 A 더하기 1 0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없어지고요. A 더하기 1이 0입니다. 됐네? A가 뭐였네? 마이너스 1. 그럼 잘 봐봐요.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마이너스 1이 겹치지. 맞아요? 마이너스 1이 겹치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랑 얘랑 얘까지 다 더해줘야 될까? 아니면 요거 두 개만 더하면 될까? 아니면 요것만 해야 될까? 뭐가 다를까? 일단은 봐봐.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오케이? 잘 들어봐.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여기 있는 얘가 뭐 하는 상황이야? 중근 갖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이너스 1인 상황은 여기 있는 얘의 근이 여기에도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라는 근이 여기에 중근으로 있다는 소리니까 총 뭐가 됩니다? 3중근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라는 근을 갖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돼 있을 때는 얘는 3중근을 갖는 3중근 세 개가 다 똑같은 3중근을 갖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A가 3인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를 만족하진 않지만 얘만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중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근과 다른 한 실근, 다른 한근 이렇게 갖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근에 3중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다면 얘들아 3중근이랑 중근은 달라요. 오케이? 혹시라도 이 문제에서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이거의 답은 3입니다. 왜? 마이너스 1일 땐 3중근 갖는 거예요. 중근 갖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 보는 거야. 내가 분명히 첫 번째 식에서는 얘가 중근 갖는 식 쓴 거잖아. 얘가 중근 갖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식 썼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 얘랑 얘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식은 뭐였어? 얘가 얘 한 근이 여기 들어있어요 라는 식을 쓴 거잖아. 그지?
그걸 가지고 해봤더니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뜻이니까 3중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A가 3이었을 때 이것만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서만 주는 거였고 A는 다른 한 근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근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서 마지막 필수 예제 4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되게 쉬워요.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줄게요. 3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가져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잘 봐봐. 구조를 잘 봤으면 좋겠어. 3차 방정식은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인수분 1차랑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3차 방정식이거든.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1차까지 무조건 돼. 하나 1차고 하나 2차.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 무조건 무슨 근? 실근을 가질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 하나는 무조건 갖는 거야. 오케이? 근데 4차 방정식이었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2차 이렇게 되면서 4차 방정식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도 허근 갖고 여기서도 허근 가지면 얘는 실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케이? 근데 3차 방정식의 경우는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해 주면은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무조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허근 가져야 됩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오케이? 실근은 여기서 나올 게 분명하니까 여기서 허근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혹시라도 3중근이라면 걔는 실근 하나로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여기서 실근이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실근이랑 허근이랑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1차에서 나온 거고 요거 두 개는 2차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실근이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3중근일 때도 가능하고 3중근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근이랑 이거 두 개, 요거에서도 얘의 근이 두 개가 더 들어있는 똑같은 근 3개짜리가 됐을 때 3중근, 걔도 실근 하나라고 취급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가보자. 문제를 풀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건 0입니다. 얘 실근이 몇 개라고 했어요? 1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일단 뭐 할까?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x에 뭘 넣을게요? 1 넣으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k 플러스 k니까 1 넣으면 k 없어지겠죠. 그래서 1 넣었더니 0 되는 거 맞으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오케이? 얘들아 여기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을 자꾸 하려고 노력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1차 방정식 하는 거 아니잖아. 2차 방정식 하는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은 그냥 여기서 근계수 관계, 판별식 뭐 그 정도만 보면 끝나요. 뭐 근해 공식 그 정도 보면 끝나요. 그치? 근 두 개가 명확하게 딱 줄 거란 말이야. 근데 3차 방정식은 근 갖는 경우가 되게 다양합니다. 3차 방정식은 근 갖는 경우가 정말 다양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로 다른 세 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근이랑 다른 한 실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파, 뭐 베타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중근을 가질 수도 있거든. 3중근. 그냥 알파겠죠. 3중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실근 하나랑 두 허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감마 똑같이 쓰는데 이거 실근이고 이거 두 개가 허근이다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얘는 분명히 1차랑 2차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죠?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실근일 거란 말이야. 그죠? 실근.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얘가 무조건 담당할 거야. 얘가 됐든 이거 하나는 얘가 담당할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담당할 거야. 얘도 실근 하나 담당할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 쪽에서 나왔던 중근, 허근, 실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에 대해서 이 종류들이 다 나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차 방정식부터는. 이걸 생각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볼게. 여기 얘를
x-1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k 더하기 1은 0이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얘가 실근이 하나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근 하나 여기 있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선 무조건 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허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혹시라도 3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3중근 될 조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석하든지. 오케이? 두 개를 다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봐봐. 얘가 허근가 됐으면 좋겠어. 뭐 해주면 돼? 1 마이너스.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난 얘가 허근 가졌으면 좋겠다. 뭐 할 거야? 판별식 쓸 거야.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쓸 거예요. 그죠? 여기 얘가 음수였으면 좋겠다. 됐나요? 이게 K값의 범위가 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1차 공식 풀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 여기 얘가 3중근이구나. 이거 먼저 생각해보자. 근데 잘 봐봐. 얘가 3중근이 되려면 여기 있는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1을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거든. 그럼 내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이 개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1이 근이 두 개였다면 두 근의 합은 2가 되지. 그치? 얘는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3중근을 가진 일은 애시당초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3중근 가진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요것만 해결하면 끝나겠구나. 그래서 4k 마이너스 3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k는 뭐가 됩니다? 4분의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판별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계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고했어요.